쉽게 얘기하면 열거 규정이지만 그 가장 특징적인 내용이 지식 기반 서비스와 관련된 영역. 그래서 뭐 법률, 세무, 경영, 상담, 엔지니어링 등등의 지식 기반 서비스 영역을 무역의 대상이 되는 영역으로 보겠다. 또 하나는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그래서 요와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 뭐 기술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용역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무역에서 얘기하는 뭐 서비스 범위로 포함을 시킬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우리 이게 구체적으로 법제화된 게 대외무역법인 것이고. 그죠? 3번 서비스 무역의 정의 별표 치시고, 그러니까 요거 하나는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서 서비스 무역에 대해서 써봐라, 또는 특징에 대해서 써봐라, 상품 무역이랑 비교해봐라 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의 두 번째 단락, 서비스 무역은 상품 무역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해서 좌측에 있는 거하고 우측에 있는 걸 좀 버무려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뭐 분량이나 내용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자, 1번 첫 번째는 뭐예요? 이거 운송 관련성 측면에서 정리를 한 거예요. 상품 무역을 봤을 때 서비스 무역은 첫 번째 운송 관련성이 쉽게 말하면 없다, 이게 이제 떨어진다 이거죠. 상품 무역 대비. 상품 무역은 격지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반드시 운송이라고 하는 어떤 서비스 필요한 거예요. 운송을 통해 가지고. 하지만 서비스라고 하는 건 대상 자체가 어떤 유형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주되기 때문에 운송이 반드시 수반되지는 아니한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떤 뭐 규제 관점에서는 상품 무역보다 상대적으로 뭐 엄격하다, 뭐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은요. 가츠라고 하죠. 가츠. 서비스 무역에 관련된 일반 협정. 밑에 줄에 가트 나와 있죠. 가트. 요거는 상품 무역 관련된 일반 협정. 그래서 가트 체계에서 WTO 체계로 쭉 바뀌면서 어쨌든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협정도 제정되었고, 그게 가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이요. 가츠의 협정문은 쭉쭉쭉 해서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를 기본적인 목표로 하는데요. 그 자유화의 대상이 뭐냐면 1번 국경 간 서비스 공급, 2번 해외 소비, 3번 상업적 주재, 즉 상업적 해외 주재, 4번 자연인의 주재 등 네 가지 분야의 모든 서비스의 공급 형태를 자유화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가츠에서. 요 네 가지를 보니까 뭐 생각나는 게 없을까요? 이 네 가지 어디서 들어봤던 말이에요, 사실. 그죠? 대외무역법에서 용역의 범위에 보시면 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대외무역법 시행령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 그 네 가지가 뭐냐면 1번, 2번, 3번, 4번이었어요. 제가 이거 설명을 드렸을 때 관세사가 뭐 전화로 컨설팅을 해줘. 관세사가 뉴욕에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컨설팅을 해줘. 직접 출장을 가서 해줘. 외국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한테 와서 컨설팅을 받아. 그게 뭐냐면 가치에서 얘기하고 있는 네 가지 형태의 서비스의 유형이에요.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국내법으로 수용한 거예요. 대외무역법 만들 때 가치에서 이런 것들을 자유의 대상을 하고 있고, 아, 요게 용역의 범죄에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요 네 가지를 명시적으로 수용을 한 거예요. 그렇죠? 요 네 가지 참고적으로 대외무역법까지 생각해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무역과 관련해서는 요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셨다가 계약 보도록 하겠습니다.